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학습하고 있는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모의고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정리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번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오답은 체크해 놓고 기본 이론의 내용을 추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가 생각보다 얇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으로는 100% 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교재에서 115페이지 보도록 하고요.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아래의 그림처럼 워크시트의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선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 뭐죠? 창 나누기입니다. 창 나누기에 해당하는 본문은 76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선택 영역 확대 축소는 말 그대로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고, 틀고정은 열도는 행을 고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정렬은 창 정렬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화면에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창 나누기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 컴퓨터를 입력한 후 줄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로 옳은 것은 여러분 뭐죠? 텍스트 줄바꿈입니다. 자, 셀 너비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길 때는 이렇게 두 줄, 세 줄로도 입력을 할 수 있다. 텍스트 줄바꿈의 단축키 뭐였죠, 여러분? Alt, 엔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 본문에는 5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용이 아직도 혼동이 되면 반드시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컨트롤 엔터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는 여러 개의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 내용 보기 전에 우리 오름차순 순서 한번 쓰고 갑시다. 같이 숫자, 기호문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한글, 공백. 여러분 빈셀, 공백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반드시 마지막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름차순 순서 여러분들도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기억이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내림차순은 이 순서를 뒤집되 공백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마지막에 온다. 기억하시죠? 자, 해당하는 내용은
68페이지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왜 2번이죠, 여러분? 그러면 2번이랑 지금 4번 숫자로 동일하게 3, 5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 지금 갈라졌어요? 영문 소문자냐? 영문 대문자가 먼저냐? 그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서 주어진 함수식 드디어 나왔네요. 결과값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함수식 봅시다. 여러분, ABS 뭐였죠? 절대값이었습니다. 절대값. 즉, 음수도 절대적인 값이니 정수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7이 맞죠, 여러분? 자, 낫이라는 거는 앞에서 봤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조건식의 결과를 반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즉 맞으면 틀렸다, 틀리면 맞았다 이렇게 반대로 반환하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false가 아니라 뭐로 반환을 해야 된다? true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조건식의 결과를 반대로 반환한다. 자, mode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mode 함수 발음은 같지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mode의 mode 함수는 자주 발생하는 빈도, 즉 최대 빈도, 자주 발생하는 값이 뭐지? 그걸 꺼내는 함수가 mode 함수다. 5, 10, 15, 10 중에 제일 자주 발생된 값은 몇이죠? 10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입니다. 그래서 13,200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3 자리는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함수 창을 켜보면 마법사 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num digit라고 나와요. 즉 이게 뭘 뜻하냐면 자릿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자릿수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13,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내용 정리하시고 함수는 참고할 페이지는 일부러 기재를 안 해요, 여러분. 풀 때마다 그때그때 봐야지 함수를 다양하게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시나리오 뭐였죠, 여러분? 가상 분석 안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쵸?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능. 자,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으니까 반드시 보시고요. 자, 1번 갑니다.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시트에 표현되는 가상 분석 도구이다. 맞죠? 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능이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에 피벗 테이블로도 요약이 된다고 했어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보고서로도 하지만 피벗 테이블로 요약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데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벌써 틀렸죠, 여러분. 자, 시나리오는 변경 셀에 따른 변경됐을 때 결과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값을 예측. 그런데 결과 셀이 필요 없으면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아래의 시트와 같이 누계예요, 누계. 누계는 뭐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C2셀. 수식을 입력한 후 C3에서 C5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계는 맨 처음에 있는 거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박현수의 한 개를 더한 게 3이고 거기에 또 3을 더한 게 6이고 거기에 또 4를 더한 게 10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즉 처음 가장 시작이 되는 기준이 되는 숫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정.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법은 우리 뭐였어요?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자. 절대 참조로 만드는 방법은 뭔데?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셀 사이에 달러 표시가 끼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계니까 기준이 되는 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변동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셀은 상대 참조. 자,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기준이 되는 너는 고정. 그리고 누계를 계속 포함시킬 셀들은 상대 참조 고정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이 된다. 됐나요? 자,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데이터 계열 서식입니다.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여러분 차트기는 한데 이 데이터 계열 서식만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서 오늘 27번에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겹치기. 이 막대가 데이터 계열이라고 했어요. 그쵸? 데이터 계열. 계열을 겹치려면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하면 가까워지겠죠. 100은 멀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간격 너비 0에서 500%까지 맞습니다. 체크하시고 3번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각 요소마다 다른 색을 사용해서 체크 표시를 하면 막대 색깔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숫자를 늘리면 각 막대의 너비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격이 멀어지는 거지. 이 막대의 너비가 커지는 게 아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2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또예요. 또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이기 때문에 77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가 표시되고 디자인 서식 탭이 추가된다. 맞죠? 사용자가 제작한 차트를 서식 파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차트 서식 파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에서 본 내용이 아니죠? 체크해 놓고 같이 끼워서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3번 차트에서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진다? 아니죠, 여러분.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거랑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지는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워크시트의 셀과 차트의 제목을 연결하려면 제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차트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암기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29번입니다. 워크시트의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교재에서는 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1번 작업 중인 워크시트의 화면의 축소 확대 비율은 10에서 400% 오케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창 나누기와 틀 고정의 결과는
화면에서만 영향을 줄 뿐, 보기 편하게 해줄 뿐,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메모를 시트 끝에나 끝을 선택하면 메모가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위치에서도 메모는 인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 워크시트의 셀 눈금선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본 눈금선도 인쇄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인쇄의 선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셨죠? 정답은 4번.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필터. 여러분, 그냥 필터라고 나오면 자동 필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들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맞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행 단위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에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는 OR로 결합시킬 수는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당하는 이 내용은 부분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해당 자동 필터의 내용은 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아래 시트는 평균을 이용하여 순위를 계산했대요. 여러분, 순위를 계산했다 하면 바로 랭크 EQ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돼요. 자, 이 셀에서 여기에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 6까지 드래그할 때 이 셀에 들어갈 수식, 함수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식. 자, 일단 는으로 열어준다. 랭크 EQ 괄호 열고, 자, 여러분, 이 셀에 해당하는 비교하고자 하는 점수 순위는 바로 옆에 있는 87.5예요. 그러면 일단 D2셀을 찍어주고요. D2셀을 비교할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D2부터 D6이 되는 건데 얘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범위가 한 칸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막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 오름차순으로 할 거니인데 여러분, 평균 점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러면 내림차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내림차순, 오름차순. 여기서의 내림차순은, 랭크 EQ 안에서 내림차순은 큰 값이 1등이에요. 좋은 거란 얘기예요. 1위. 오름차순은 작은 값이 1등이에요. 자, 점수는 클수록 좋죠. 반대로 여러분, 달리기 기록 점수가 크면 그만큼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때는 오름차순을 쓴다. 됐죠? 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열 너비예요. 열은 뭐라고요? A, B, C, D 알파벳 열 가로로 진행된다. 열 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셀, 서식, 열 너비 자동 맞춤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한 셀에 입력된 길이의 문자열에 맞추어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열 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마우스를 끌어 당겼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3번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셀 서식 열 너비를 선택한 후 열 너비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수치를 입력해도 열 너비가 조정된다.
자, 마지막 4번. 해당 열 너비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아니죠. 여러분, 열 너비만 커지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글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넘어갑시다. 자, 부분합의 계산 항목 부분합 나왔네요. 여기서 함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또 써봅시다.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다 써도 중앙값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중앙값을 구하는 우리 하나만 복습할게요. 함수 있었잖아. 뭐였어요? 미디안. 이거를 써야 범위 안에서 중간값을 꺼낼 수 있습니다. 자, 값이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함수의 종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합 내용은 7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34번.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 피벗 테이블을 실제로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옳은 것은인데 여러분 지금 조금 뿌에서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책에는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책 보시고 푸셔도 되고요. 해당 보고서의 결과값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일단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열에 아무것도 없죠? 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행에 있죠? 그죠? 를 기억하고 값의 수량과 단가, 수량과 단가 방법은 합계. 됐나요?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72페이지에 피벗 테이블의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한대요. 자, 일단 숫자의 자릿수를 대체하는 코드는 샵이었어요. 맞죠? 샵 쉼표 샵 하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1000단위예요. 그러면 벌써 1번은 아니죠. 그러면 100만원 단위는 뭘까요, 여러분? 2번입니다. 자, 3번이랑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끝에 쉼표가 한 번 붙으면 자릿수 3자리 를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100만원 단위는 2번이다. 보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36번 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에요. 근데 평균이 뭘로 바뀌었을 때 80점이 됐을 때 영어 점수는 얼마가 돼야 하니?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처음 나오는 숫자 평균 70 기준이 되는 너가 뭐다? 수식셀. 그리고 바뀌게 될 값 네가 누구야? 찾는 값이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수식셀로 찾았을 때의 변하는 값은 값을 바꿀 셀이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 잘할 수 있죠? 자, 해당 내용은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값 찾기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잡히면 여러분 나중에 실기 가서 이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지. 효자 문제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맞죠? 오답 안 봐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3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이름으로 적합한 것은, 자, 일단 매크로 이름은 여러분 정리부터 할게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건 없죠. 또한 항상 문자로 시작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너는 빠질 수 있겠죠? 그죠? 합계 생성이냐
차트 1이냐인데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왜냐면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매크로는 여러분 이거 말씀 안 드렸죠? 81페이지에 있습니다. 81페이지. 자, 다음으로 아래 시트 38번 아래 시트와 같이 B10 어딨어요, 여러분? 일단 찾아갑시다. B10 셀에 영업 일부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대요. 이거는 이미 합계를 구해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B10 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지금 함수가 sum if라는 한 종류 나와 있는데 sum if는 뭐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게 sum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라고요? 영업 일부, 영업 2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업 일부 것만이니까 특정 조건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sum if는 쓰는 순서가 약자로 쓸게요. 일단 자, 첫 번째 조건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범위예요.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에 맞는 결국 합계 구할 범위를 순서대로 해주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가감없이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B1에서 B7 조건이 들어있죠. 영업 일부가 있는 범위잖아요. 그 중에 A10이면 A10 조건이죠. 네 것만 꺼낸다는 거예요. 뭐를? 합계를. 그래서 C2부터 C3 여기에서 영업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꺼내서 합계를 구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함수 정리해 놓고 39번 갑니다. 자, 또 나왔네요, 여러분.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차트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막대가 가로로 뉘어져 있어요. 가로 막대형입니다. 똑같네요. 다시 써도 가로 막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 이제 옳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표에 데이터를 수정하면 원본, 이게 데이터예요, 여러분. 데이터를 수정하면 차트에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했죠. 여기 데이터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35,000을 3만으로 바꾸면 자동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차트에서 주눈금선을 선택하여 주눈금선 누구예요? 얘들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없어집니다. 맞아요. 자, 표에 A5부터 B5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추가가 안 돼요, 여러분. 기존에 처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자동 반영되지만 아예 없었던 데이터를 만들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 어딘지 기억나시죠? 들어가서 범위를 추가해줘야 돼요. 범위를 새로 추가해줘야 된다. 됐죠? 자, 마지막 표에 A3부터 B3셀과 A4부터 B4셀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삽입된다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A3에서 B3 요 사이겠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안에다가 새로 추가하는 건 이것도 수정이라고 반영을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좀 분리해서 봅시다, 우리. 자, 그렇게 해서 39번 내용은 차트니까 여러분 아까 차트에 있었던 본문 위치로 가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40번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60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조건에 맞는 거에만, 적합한 거에만 서식을 입력한다. 서식을 씌운다. 됐죠? 자, 1번.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수식은 무조건 수식 입력 신호가 있어야 돼요. 맞죠? 자, 2번. 규칙에 맞는 셀 범위에서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당연히 지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규칙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조건부 서식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갑니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규칙이랑 맞지 않으면 무조건 셀 서식은 해제됩니다.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0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 교재에 보기 조금 힘들었던 그냥 읽고 넘어갔던 내용들도 한 번 더 같이 짚었잖아요. 맞죠? 그럼 그거를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 복습이 되고 그 문제의 오답을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은 복습을 하셔야 내 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컴퓨터 일반 10강, 스프레드시트 일반 10강 총 20강으로 이루어진 필기 내용 강의 듣느라고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건 기본을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시험에도 좋은 결과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 꼭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서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꼭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집체 훈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